상당히 MB 측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정도원 의원이. 네. 저는 보기에는 변호사들도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누군가가 기소가 되고 조사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예.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MB 측이 문제가 없고 본인이 관여한 흔적이 없었다면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예. 부산을 떠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야, 그런데 MB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곧 입장 표명을 할 것 같다. 본인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본인이 입장 발표를 해야 되겠죠. 어떤 입장, 억울하다 그럴까요? 이게 대통령이 모르고 나라가 이렇게, 이건 박근혜 국정농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대충 헤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옛날엔 야마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정치 보복이다. 네, 그래서 지금 할 내용도 국정원이 왜 되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그 마타도와 방향을 정했잖아요. 예. 그게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예. 하나가 뇌물이라는 키워드고요. 아하. 또 하나가 가족 책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 키워드 플러스 정치 보복을 다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별로 국민들에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2009년 10월 10일,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때 어떠한 MB 국정원의 비방전 지시와 실행했던 내용들. 예, 구체적으로 좀, 최 의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2009년 5월에는요. 예. 화면에 곧 뜰 수도 있는데, 2009년 5월에는. 예, 화면에 떴네요. 예, 이상돈의 비판 퇴출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예. 예. 그리고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대로, 지시사항대로 이상돈을 비판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009년 5월에 또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 예. 이런 지시가 5월 29일 날 내려오고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끔찍하네요. 그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게 온 국민이,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것을 좌파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저거는 감정 마비 증상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네, 저거는 사실은 악한 마음입니다. 예. 사악한 마음. 그런데 그대로 실천합니다. 노 전 대통령 자살 관련 좌파 매체 분열상을 활용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2010년 9월에는요. 박지원 의원의 김황식 총리 후보 폄훼 책동을 강력 규탄하라. 이때 이제 2010년이면 박지원 대표가 활약하실 때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 사이버 심리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보니까 대개 한 4일이나 5일 있다가 실천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요. 2011년 1월에는 문제 인물들의 비리, 종북 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확산시킬 것. 예. 근데 요 문제 인물들이요.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이게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민주당 박지원, 언론인 윤창중, 기타 이상돈, 조국 등 13명에 대해서 트위터 여론전이 실시됩니다. 이건 뭐예요? 왜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이런 분들도 들어가죠? 이거는요. 당시 MB 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여야 대상이 된 상관없이. 겁니다. 여야 상관없이. 이른바 팀킬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네. 본인들 오호.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야. 요때 2011년에 들어서면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여당 속의 야당 그래갖고 위치를 확고히 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MB 주변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다 사이버 심리전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총선 앞두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말 대선을 위해서도 하자. 그래서 심리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요. 예. 트위터 전담팀이 2012년 2월에 생깁니다. 트위터. 그러니까 요 팀들이 지금 1차 지금 조대진 변호사님. 네. 2012년에 활동한 이 팀들이 그죠? 이 팀들 때문에 지금 4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요 팀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국정원 관련된 외곽 조직이 뭐 선거라든지 여론에 미쳤다는 부분이 뭐 그 이전의 시절에 관련된 거는 아직 수사가 안 됐지만 추가로 수사된다면 추가의 여죄로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습성이나 방식은 거의 똑같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런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실행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좌불 안석일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런데 이제 비판 세력엔 여야 불문한 무차별 인신공격 심리전도 전개했어요. 네. 이때 이제 총선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주요 인사 송영길, 박지원, 이상돈, 홍준표, 정두원, 원희룡, 윤창중. 근데 어머나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람이 윤창중 대변인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당시에는 보수편을 들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편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보수지만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불편한 사람 이렇게 지금 테두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좋네요. 그건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근데 거기- 아몰랑. 아몰랑. 아몰랑 맞고요. 거기 보면 이제 조국 교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교수라는 양해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어. 대한민국의 늑대다. 근데 야, 양의 탈을 쓴 늑대. 근데 조국- 양두구육. 그러네요. 근데 예. 조국 교수는 늑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심리 전단은 되게 이렇게 수준이 낮고 비유도 적절치 않죠. 수준 보면 그 김효진 씨하고 합성 그- 사진이요. 그러면 합성 사진. 그게 당시 국정원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어떻게 자,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공작. 작전을 하더라도 좀 수준이 높았으면 그래도 국정원이 이렇게 수준 높은 비판이나 공작을 했겠구나라고 믿었을 텐데 예. 지금 해보면 어디 이런 그 극우 성향의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못한 유치한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치적인 의견을 내면 댓글들이 페이스북이나 무슨 그 누리꾼들한테 엄청 달렸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거, 강의는 안 하냐, 이런 식의 모멸감을 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런 것도 국정원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예.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피인용 횟수가 계속 1등을 하잖아요. 논문 네. 하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국 교수는. 얼굴도 잘생기시고. 예,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음성도 좋으시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뭘 자괴감을 느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나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 이후로 처음입니다. 저봐 쪼크도 잘하고. 그 진심이죠, 근데 네. 쪼크가 아니라.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MB 얘기가 나오면 웃음이 자꾸 나와요. 예? MB 얘기가 나오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그 MB 때문에 감옥 가시지 않았어요? 아이, 저희는 다 또 용서해요. 네. 그럼요. 아니, 우리는 사람이 미운 거 아니에요. 사람 밉지 않고 그들의 한 그 비불법적 행위. 네. 이런 거 좀 사람이 뭐가 믿겠어요. 가끔가다 이제 짐승을 미워할 수는 있는데 사람은 안 미워요. 근데 이제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말씀하실 때 예. 과연 그 국가정보원이 정보 활동을 제대로 했겠냐 이런 말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때 국정원의 실수가 많았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주력한 요 일 있잖아요. 댓글 달고 정파적인 행동을 하고 예. 요것도 결국은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실패한 공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지금 송영길, 박지원, 조국, 이상돈, 홍준표, 정두원 빼고 원희룡 전부 다 지금 잘 나가고 계세요. 예. 근데 그 마타도어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판 세력 제압 논리로 피해 본 적이 있다면 또 이득을 본 적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변희재 씨의 미디어워치 돈을 지원하고 심지어는 민간 업체들의 광고까지 따주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 따박따박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우리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러고 싸우잖아요. 너 내 얘기할 때 웃었지. 너 나쁜 편. 너 안 놀아. 너 내 얘기할 때 박수 쳤지. 우리 편. 이리 와, 너 우리 편.
너 나쁜 편. 이런 것 같아요, 노는 게. 네, 수준이 되게 예? 편의자 너 우리 편. 돈 줄까? 유치해. 예. 유치해요. 광고 줄게. 이러한 너 우리 편. 네. 조대진 미역. 저는 너 같은 조 씨가 조국 편. 저는 이제 변희재 씨를 상대방으로 해서 그 다른 분들을 대리해가지고 변희재 씨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예, 직접 여러 건 했습니다. 여러 예. 건 했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그 문제들에 관련된 유사한 소송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당시에 말씀 줬다시피 뭐 유력 매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력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저렇게 세게 공격하느냐라는 그 내부적인 그 변호사들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근원이 국정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근자감. 네. 아하,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이 미디어워치뿐만 아니고요.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한 매체에 소위 진보 개혁적 인사들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면 그게 돌려가면서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워치뿐만 아니고 그 이름이 비슷비슷했고 예. 비슷한 기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실었던 그 매체들도 이번 기회에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변희재 대표하고 제가 방송도 여러 번 같이 했어요. 예? 아, 그래요?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이런 정황에 대해서 국정원 도움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희재 미디어워치에 도움을 줬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이건 명예훼손을 했고 형사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하필 민사? 이 소송 좋아하시는 그게 분이? 바로 그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캥기는 게 있다? 캥기는 게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고 고소로 하는 게 일단 그 특성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민사 소송을 받을 정도로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형사 소송을 전제로 했을 텐데 형사 고소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 예. 소송만 얘기했다는 민사 소송만 얘기했다는 것도 약간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이른바 보수 언론, 조중동으로 칭하는 보수 언론, 문화일보, 국민일보, 시국 광고를 계속 게재했어요? 최민희 의원님? 네. 시국 광고도 국정원이 뒤에서 예. 사실상 수주했다. 이게 있고요. 좀 아까 미디어워치에도요. 이런저런 말하는 광고 이런 거를 주도록 종용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총 26개 기업, 민간 기업 및 그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때 일부 인터넷 매체가 좀 정체불명의 매체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의외로 막 공영방송의 그 지배주주, 그러니까 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광고도 받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가 되게 매체 규모가 있잖아요. 그럼 예. 그 매체 규모에 맞는 광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체 규모에 걸맞지 않는 큰 기업의 광고를 따고 어허. 이런 것은 맞아요.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전부 다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으로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조대민 변호사님, 이렇게 시국 광고를 내요? 이게 대북 무슨 정보, 휴민트 활동, 이런 등등과 관계가 있나요? 전혀 없죠.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국고 손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업무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돈을 써도 그 부분이 근거가 없는 부분을 쓰면 국고 손실에 관련된 횡령 배임이 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예 관련이 없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썼거든요. 예. 당연히 국고 손실에 관련된 배임 횡령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선거에 관여하기 위해서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고 그리고 직권남용 뭐 다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소장에 쓸 때는 관련된 부분들이 뭐 참조해가지고 검사가 아마 구형을 하거나 공소장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동안에 네.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커온 인터넷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참 언론 영역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경우는 지원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이면에
정체불명의 이런 인터넷 매체를 직접 지원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국정원이 실질적인 오너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그때 이제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어렵게 운영을 하고 진짜 시민단체들이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들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문화부가 그 시행령을 바꿔서 인터넷 매체를 규제하는 규제 법령까지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 지금 환원되는 과정인데 진짜 분노가입니다. 이걸 보면 진짜 그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들에 이렇게 그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언론의 다양성을 위해서 뛰었던 참 인터넷 매체들은 그렇게 고생했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막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아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종편이 출범하고 그러면서 언론 지형이 기울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구지책으로 나타난 게 이제 이른바 그 팟캐스트. 스스로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찾아서 듣는 거. 근데 이명박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팟캐스트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먹검수 등이 정말 굉장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모수. 먹검수, 나모수. 그런데 이제 그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소통, 그걸 막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소위 네이버나 포탈은 어떻게 규제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포탈 규제법을 몇 번이나 19대 때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올렸지만 이제 저희 당이 반대해서 번번이 좌절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 장악, 방송 장악, 종편 만들어서 장악 이것도 모자라서 인터넷과 SNS 공간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조대인 변호사님, 그런데 보니까 국정원 TF 조사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자료 등을 국정원에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 이게 나 혼자 한 일입니다. 청와대 무관한 일입니다. 준비된 것을 청와대 자료를 줬고 자, 자료를 줬다지만 혹은 구두로 청와대에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 이러이러한 걸 준비하고 이러이러한 걸 기획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정권의 우산 속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법조인들은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도 그렇고 기소하는 검사도 그렇고 판단하는 재판부도 하는 생각이 뭐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슨 혼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거를 다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청와대의 전체적인 큰 그림화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확산시킬 것. 근데 요 문제 인물들이요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이게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민주당 박지원, 언론인 윤창중, 기타 이상돈, 조국 등 13명에 대해서 트위터 여론전이 실시됩니다. 이건 뭐예요? 왜 한나라당 안상수, 홍준표 이런 분들도 들어가죠? 이거는요 당시 MB 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대상이 된 겁니다. 여야 상관없이. 이른바 팀킬이네, 이거는. 그렇죠. 본인들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때 2011년에 들어서면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속의 야당 그래갖고 위치를 확고히 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여당 내에서도 MB 주변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다 사이버 심리전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총선 앞두고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말 대선을 위해서도 하자. 그래서 심리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요. 트위터 전담팀이 2012년 2월에 생깁니다. 트위터. 그러니까 요 팀들이 지금 1차 지금 조대인 변호사님 2012년에 활동한 이 팀들이 이 팀들 때문에 지금 4년 받은 거죠. 그렇죠. 요 팀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국정원 관련된 외곽 조직이 뭐 선거라든지 여론에 미쳤던 부분이 뭐 그 이전의 시절에 관련된 거는 아직 수사가 안 됐지만 추가로 수사된다면 추가의 여죄로 아마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습성이나 방식은 거의 국정원의 비방전 지시와 실행했던 내용들
예, 구체적으로 좀 최 의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2009년 5월에는요. 예. 지금 화면에 곧 뜰 수도 있는데 2009년 5월에는 예, 화면 떴네요. 예. 이상돈의 비판 퇴출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예. 예. 그리고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대로 지시사항대로 이상돈을 비판하는 심리전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2009년 5월에 또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 예. 이런 지시가 5월 29일 날 내려오고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끔찍하네요. 그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게 온 국민이,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저것을 좌파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저거는 그 감정 마비 증상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네, 저거는 사실은 악한 마음입니다. 예. 사악한 마음. 그런데 그대로 실천합니다. 노 전 대통령 자살 관련 좌파 매체 분열상을 활용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2010년 9월에는요. 박지원 의원의 김황식 총리 후보 폄훼 책동을 강력 규탄하라. 이때 이제 2010년이면 박지원 대표가 활약하실 때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 사이버 심리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시가 내려오면 보니까 대개 한 4일이나 5일 있다가 실천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요. 2011년 1월에는 문제 인물들의 비리, 종북 실체 등을 수준이 높았으면 그래도 국정원이 이렇게 수준 높은 비판이나 공작을 했겠구나라고 믿었을 텐데 예. 지금 해보면 어디 지금 이런 그 극우 성향의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못한 유치한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치적인 의견을 내면 댓글들이 페이스북이나 무슨 그 누리꾼들한테 엄청 달렸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거, 강의는 안 하냐, 이런 식의 모멸감을 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사실상 이런 것도 국정원의 작품이라고 봐야죠. 예.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피인용 횟수가 계속 1등을 하잖아요. 논문을 하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못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국 교수는. 얼굴도 잘생기시고. 예, 키도 크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음성도 좋으시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뭘 자괴감을 느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나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 이후로 처음입니다. 저번 쪼크도 잘하고. 그 진심이죠, 근데 네. 쪼크가 아니라.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MB 얘기가 나오면 웃음이 자꾸 나와요. 예? MB 얘기가 나오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그 MB 때문에 감옥 가시지 않았어요? 저희는 다 또 용서해요. 네. 그럼요. 우리는 사람이 미운 거 아니에요. 사람 밉지 않고 그들의 한 그 비불법적 행위. 네. 이런 거죠. 사람이 뭐가 믿겠어요. 가끔가다 이제 짐승을 미워할 수는 있는데 사람은 안 미워요. 근데 이제 똑같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런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실행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좌불 안석일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런데 이제 비판 세력이 한 여야 불문한 무차별 인신공격 심리전도 전개했어요. 이때 이제 총선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주요 인사 송영길, 박지원, 이상돈, 홍준표, 정두원, 원희룡, 윤창중. 근데 어머나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람이 윤창중 대변인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당시에는 보수편을 들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논조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편을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보수지만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불편한 사람 이렇게 지금 테두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좋네요. 그건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근데 거기 아몰랑. 아몰랑. 아몰랑 맞고요. 거기 보면 이제 조국 교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대한민국의 늑대다. 근데 양의 탈을 쓴 늑대. 근데 양두구육. 그러네요. 근데 예. 조국 교수는 늑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심리 전단은 되게 이렇게 수준이 낮고 비유도 적절치 않죠. 수준 보면 그 김여진 씨하고
합성 사진이요. 그러면 합성 사진 그게 당시 국정원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어떻게 자,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공작. 작전을 하더라도 좀 상당히 MB 측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정도원 의원이. 네. 저는 보기에는 변호사들도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누군가가 기소가 되고 조사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충 그림이 나옵니다. 예.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MB 측이 문제가 없고 본인이 관여한 흔적이 없었다면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예. 부산을 떠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야, 그런데 MB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곧 입장 표명을 할 것 같다. 본인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본인이 입장 발표를 해야 되겠죠. 어떤 입장, 억울하다 그럴까요? 이게 대통령이 모르고 나라가 이렇게, 이건 박근혜 국정농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대충 그 헤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옛날엔 야마라고 했는데 그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정치 보복이다. 네, 그래서 지금 할 내용도 국정원이 왜 되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그 마타도와 방향을 정했잖아요. 예. 그게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예. 하나가 뇌물이라는 키워드고요. 아하. 또 하나가 가족 책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 키워드 플러스 정치 보복을 다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별로 국민들에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2009년 10월 10일,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때 어떠한 MB